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힘든 시장 보내고 계시죠? 영 개인들의 수익률이 지금 저조합니다. 좀 안 좋아요. 개인들이 계속 사는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개인들은 또 줍줍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는 사이에 수익률은 마이너스 10%, 20%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좀 반등을 약간 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바로 팔다 보니까 또 그 종목들은 시장이 힘들 때 좀 선방을 해줬거든요. 지난주 후반쯤에 자동차주 반등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런데 개인들은 이거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참 좀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고 힘든 시장인데,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시장을 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반드시 봐야 되는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만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거는 매일 보세요. 매일 새벽마다 찾아보세요. 그냥 시간 나면 생각날 때마다 보세요. 이거야말로 지금 뭐 FOMC의 통화 정책이나 아니면 인플레에 대한 압력, 이에 따른 시장의 심리를 그냥 집약해 놓은 거니까 10년물 국채금리 어떻게 되는지 지금 1.6%까지 올라왔거든요. 야, 뭐 스멀스멀 1.23에서 1.6까지 올라왔고, 뭐 이 속도대로라면 1.7 또 가나? 그때 되면 우리 연초처럼 진짜 충격이 또 클 텐데, 아무튼 이거는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고용과 관련해서 계속 뭐 이슈가 지난 주말 사이에서도 됐는데요. 일단 미국의 9월 고용 지표가 실업률은 낮아졌는데 그 비농업 부분 고용이 약간 쇼크 수준으로 나왔죠.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게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건데, 좋게 생각하는 건 생각보다 고용이 이제 잘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테이퍼링 시기가 좀 늦춰지려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FOMC에서 테이퍼링 시기나 방법을 뒤로 미룰 것 같진 않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만큼 고용 회복이 더뎌지고, 그리고 경기 회복도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은 나올 수 있는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역시 지난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 특히 에너지 가격 오르는 거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제유가 이제 80달러 선 넘어섰고요. 90달러, 일각에서는 100달러 얘기도 이미 오래전서부터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고 천연가스도 계속 올라가고, 관련 에너지주들 올라가면 물론 수혜를 보는 업종군들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 둔화 우려나 리스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이거는 지난주처럼 매일 찾아보진 않더라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시면서 국제유가도 좀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하다라는 건데, 주요 이벤트들이 몇 개가 있고 주요 경제지표 나오는 게 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금융통화위원회, 지금 이걸 촬영하는 게 화요일 12일 오전 9시니까요. 아직 금통위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 달은 동결할 것 같죠. 다만 11월에 또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들 나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물론 금융주들이야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어서 금통위가 어떻게 좀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어떻게 시장에 신호를 보낼지,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요. 그 미국의 CPI 발표로 좀 충격을 받았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고차 가격이 뛰어가지고 CPI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중고차 가격은 좀 떨어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타 다른 물가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미국의 이런 소비자 물가 그 추이를 봤을 때는, 만약에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치대로 나왔을 경우에 한 4개월 정도 정체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약해질까? 라는 기대감들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중국에서 9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지난 8월치도 9.5%,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5%가 올랐어요. 이게 13년 내 최고치였는데 이번 9월에도 한 10.5%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 계속 올랐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은 전력난까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인플레 압력이 더 가세지고 있는 느낌인데, 과연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것을 시장이 어느 정도로 수용을 할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충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중국의 경기 둔화를 우리가 실제로
뭐 확인하는 지표들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야, 이거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최악입니다만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계속 얘기가 되니까. 때문에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죠.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시기나 아니면 속도나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테이퍼링 11월 시작에 대해서는 지난번 FOMC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파월 의장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서로 오고 갔는지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어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물가 상승이나 아니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과연 FOMC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지, 이것도 FOMC 의사록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도 역시 발표가 되는데 뭐 중국이랑 비슷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쪽도 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전치보다 약간 좀 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긴 하는데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 9월 소매 판매도 나오는데, 미국의 소매 판매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소비자 심리나 아니면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들, 이런 걸 좀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것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참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떨어지나, 왜 이렇게 뭐 힘이 없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글로벌 증시에서 겹겹이 쌓여있는 악재들만 한 7, 8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그 7, 8개 중에서 한두 가지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좀 확인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한 주간의 뉴스들을 잘 쫓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부는 방어적인 성격으로 지금 시장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